자, 지금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이 주식은 21년부터 떨어졌었던 하락의 박스권을 단 2주 만에 소화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증시 하락의 윗꼬리가 나오면서 저항을 받았지만은 단기간에 소화를 한 만큼 돌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자, 보시면은 2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돌파 가능성이 아주 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전력 인프라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가 2만원 수준에서 목표가 5만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26년을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 하이닉스 다음 전력변압기 세계 1위 이 주식 당장 사 모으시면 대놓고 급등할 겁니다. 예,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지금 하락 추세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락을 어떻게 좀 타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장주 위주로 또 시장을 봐야 하는지,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고 다음에 큰 파동을 그려주는 이런 기회가 온 매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타파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과 대장주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저녁 방송에서 11월 6일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PIE를 말씀드렸어요. PIE. 그쵸? 자, PIE의 주가를 보시면은 말씀드리자마자 그래도 11월 7일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죠.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담았다면은 한 8% 정도는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온 자리입니다. PIE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장인데도 바닥 박스권을 돌파하는 힘이 강하다. 오히려 가장 높은 종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쵸? 이후 흐름은 상당히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제가 로보스타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보스타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로보스타는 오늘 주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7% 갭에서 장중에 1%까지 올라갔어요. 우선은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거래량이 60만에서 70만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하락 추세가 완만하게 바뀌면은, 그쵸? 이거는 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로보스타가 장중인데 지금 68만 거의 70만 수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봐도 좋은 자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매 전략을 또 가지고 가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는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일에 말씀드리자마자 11%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48,000원에서 파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8,000원에서 저항이, 그쵸? 뭐 9,00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48,000원에서 팔았다면은 요런 저항 맞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특히 전력주들은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11월 들어가지고 11월 1일에는 11월 1일입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면은 대한전선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달해드리면서 그래도 28,000원에서는 한번 팔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을 볼게요. 11월 1일에 말씀드려서 11월 3일 그리고 11월 4일의 모습이에요. 28,000원 찍었습니까? 못 찍었습니까? 찍었죠. 정확히 28,000원 터치하고 저항이 나왔어요. 대한전선에. 그쵸. 11월 4일. 자, 뿐만 아니라 10월 31일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드렸는데 이거는 48만원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8만원을 선을 그어 보면은 요렇게 딱 꺾이는 자리예요.
10월 31일에 말씀드렸으니까 요 장대 양봉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고 잘 따라오셨다면은 그래도 한 12% 정도는 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10월 30일까지 가볼게요. 10월 30일 보면은 LS 일렉트릭 그쵸? 50만 원에서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10월 30일에 접근했다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캔들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50만 원에서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꺾였죠. 요것도 매도 가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10월 말뿐만 아니라 11월 초까지 다양한 섹터를 제가 좀 다루면서 대장주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매도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 수익 실현까지 도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매 전략과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특히 전력주들은 그쵸 저항선에서 맞고 이제 하락이 좀 완만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라는 전망하에 관련 전력 대장주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렇죠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전력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좀 핵심을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쵸? 이 주봉입니다. 코스피의 주봉이에요. 이번 주에 이 음봉이 고점 대비해서 7%, 8% 정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성격이 정말로 강해요. 우선은 AI 고점 논란과 그리고 연방준비 제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불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국내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패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음에 주목받을 만한 재료에 조금 더 고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큰 흐름을 잡는다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큰 흐름은 역시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고자 하는 산업은 무엇인가? 이 산업에서 특히 수혜를 받을 제품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한다면은 이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못해서 그렇다 내 손이 문제다라고 자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손실이 안 나면 이상한 자리예요. 지금 4200포인트에서 접근해서 투자를 했다면은 당연히 손실이 나는 구간이겠죠. 이전에도 그래요. 여기 뭐 2800, 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도 누구나 손실이 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큰 흐름을 캐치를 한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수익으로 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마다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러니까 자책을 할 때가 아니라 다음 큰 흐름이 무엇인지 하락장일수록 객관적으로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정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가부터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우선 이대로 가다가는 전력 산업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염려가 나왔어요. 특히 전력 부분에서는 2018년 대비해서 2035년까지 68% 수준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의 확대 등의 전제 없이는 사실상 온실가스는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신규 원전 60기가 그쵸? 새로 지어져야 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력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증강해야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쪽의 인프라 증강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발전 시설을 지어도
제대로 공급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이제 이런 논의들이 본격화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려들을 해소할 만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성격을 해봤을 때 이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 원전을 60기를 짓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 정부의 해결책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형 원전, 즉 SMR의 양산 속도를 올리는 것과 그리고 지금 그쵸, 밀어붙이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가속화시키는 정책, 이 두 가지 방식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단계예요. 미국도 SMR을 이제야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까지 SMR을 양산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상용화가 될 수는 있으나 목표치까지 물량을 채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35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프로젝트에 이제 힘을 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에 따른 정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하락장에도 눌림이 작을 것이고 그리고 상승장에는 상승폭이 큰 이런 모습들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게 역시나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들을 빠르게 전달하려면은 초고압 직류 변압기라는 HVDC라는 기술의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에너지 전달 수준을 500kV급의 변압 수준으로는 충당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 500kV급의 HVDC 변압기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를 국산화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에 HVDC 직류 변압기의 국산화에 대한 속도를 앞으로 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재료가 나왔어요. 이 밸류체인만 잘 파악을 한다면은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선은 효성중공업은 시스템 설계부터 기자재 생산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이런 국산화를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은 히타치 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선은 HVDC 직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스위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기업들이 꽤나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좀 의존을 하는 거죠. 나름 로얄티를 지급함으로써 그래도 국산화가 빨라질 겁니다. 수익성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나 인프라의 확보가 빨라져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그래요. GE 버노바와 제네럴 일렉트릭의 버노바와 국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도 북미 지역에 500kV급의 교류 변압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류를 만들었던 이런 이력으로 직류 변압기의 국산화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간사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신고점 랠리가 나왔어요. 맨 왼쪽 위에 게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 게 HD현대일렉트릭, 세 번째 게 LS일렉트릭, 마지막 게 일진전기입니다. 일제히 11월 4일에 신고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뭐냐면 GPU의 공급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의 대전환에 이제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변압기 기업들은 이때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들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전에 나왔었던 이 상승 흐름은 뭐 때문에 나왔냐? 그쵸? 이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 초대형 교류 변압기에 대한 희소성이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실적도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AI 수요 증가로 인한 그쵸? 전력 인프라 필요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강해지니까 특히 이 교류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의 상승 흐름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직류 변압기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이에요. 이 사실상 이 변압기 기업들은 직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야 받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전 상승 흐름을 깨줄 만한 새로운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눌림을 잡는다면은 더 큰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되는 게 HVDC 즉 직류 변압기 기술은 국산화 단계지만 HVDC 케이블 즉 해적 케이블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변압기 국산화에 따른 케이블 수요 증가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전선인데 이 대한전선은 그쵸 HVDC 케이블을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최근에 그쵸 이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증시 하락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곧바로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에 미리 대비하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줄 HVDC 변압기라는 기술을 이 네 가지의 기업이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한전선이나 LS그룹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그쵸 이 초고압 에너지를 전송하는 케이블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후에 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하락장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눌림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쵸 이 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과 그리고 가격 전략을 저랑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시청자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도 잘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벌써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두 채널의 구독자 수가 주식 도박에는 14만 8천 명, 주코치의 매매 전략은 4만 2천 명으로 도합 19만 명이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은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는 건데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는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영상 외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수익 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제가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실전 매매 관점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익절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려요. 당연히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구독자가 16,400명이 넘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고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나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라는 주식 공부방인데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렸냐면은 우선은 장 초반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9시 1분에 제가 태성을 말씀드렸어요. 태성. 자, 태성의 주가가 6.5%였는데요. 34,400원에서 자, 태성이 지금 장중에 14%까지는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면서 종가 때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지만은 분봉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강세가 딱 나올 때 바로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했다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0분쯤에는 대한전선을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 주가 2%였을 때 공유를 해드렸고, 대한전선이 종가 때는 1%가 됐지만 그래도 장중에 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0분에 드렸으니까 빠르게 접근했다면은 이제 9시 35분이 가장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즉각 수급의 이동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당일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9시 14분에는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렸죠. 화장품 쪽에서도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 주가 3%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한국 화장품이 보시면은 9시 31분이 가장 고점이고, 이게 올라갔을 때가 9%까지 올라가죠. 9%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장 끝날 때도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나름 그쵸, 잘 따라오신다면 수익이 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세서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종가 때는 2시 20분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를 공유해드렸고, 지금 0.8% 떨어지고 있을 때 67,000원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진전기를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일진전기가. 그래도 61,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종가 때 다시 올려주고 있죠. 그쵸? 그래도 양전을 했습니다. 그쵸? 0.3% 주가 올라온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즉각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영상보다 더 빠른 전략을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별 3개에서 별 4개, 5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린 별 4개 기업들을 보시면 가운전선을 별 4개로 드렸었는데 가운전선 10월 23일에 제가 별 4개로 드렸었어요. 보시면은 당시에 주가가 59,000원이었고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보면은 가운전선이 9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3일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요 자리예요. 이때부터 제가 별 4개로 드렸고 접근을 했다면은 이후에 그쵸, 고점을 찍어봤을 때 거의 보름 만에 6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런 상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4개, 5개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별 5개 기업들은 1년에 1개, 2개 이렇게 나가는데 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나 이제 별 5개 종목들이 나가곤 해요. 특히 4월 달에 증시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때 제가 I를 말씀을 드렸죠. BHI를 4월 11일에 별 5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지수가 엄청 빠질 때였는데 BHI를 제가 별 5개로 드렸어요.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이게 언제였냐면은 4월 11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그쵸, 대상승이 나왔죠. 당시에 주가는 17,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략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가 즉각 말씀드리는 이런 조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아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 100%다 올라가진 않아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 이 수급의 분석에 대해서는 또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부각을 받을지,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한번 제가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서 도움을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혹시 전화라든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종목은 100% 올라간다, 이런 확정된 수익률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1,000,000원을 주면은 내가 1억으로 불려주겠다, 아주 과장하는, 그쵸? 확정적인 단어들을 선택을 한다면은 100%이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웹사이트를 활용한 사기들이 정말로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이용한 사기들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쵸? 어떤 재료가 부각을 받을지, 이거는 그쵸, 확률 높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 이것도 확률 높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의 이동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당일 대장주를 매매를 한다면은 하루에 뭐 2%, 3%, 4%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정말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익절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지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하락장에 특히 그쵸, 자체 가지 마시고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런 방법까지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다 입장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 기존 구독자분들 쭉 보셨던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니까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입장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이 영상에서 고정 댓글, 해당 채널의 고정 댓글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 공부방 무료 입장 안내라는 페이지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왜 무료로 주식을 공유하는지 이제 Q&A가 있고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인지 구독자가 아니신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빈도가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매일매일 시청하신다면 맨 위에 주 1회에서 3회, 주 3회에서 5회, 그리고 월 1회가 있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월 1회가 되겠죠. 우선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아볼 창구가 없어서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참여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침 영상, 저녁 영상 두 가지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업로드되는 시간은 언제가 좋으신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6시에 되고 있죠. 뭐 5시, 6시, 7시에서 8시 이렇게 있고요. 원하는 시간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영상 업로드 시간대는 언제가 좋으신지 저녁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이제 원하시는 시간대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식 유튜브 채널을 평소에 시청하시는 이유가 뭔지 맨 위에는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목을 받아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테크의 전반적인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 의존하기 위해 시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복수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청하는 이유도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신지 별 하나부터 5개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솔직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은 별 하나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이제 자유 설문에 해주시면 되는데 뭐 별 개수 선택의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에 보완하면 좋을 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한마디 시청 소감이라든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할 말 없다면은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월 대장주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는가 레포트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포트도 원하신다면은 레포트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린 주식 공부방만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공부방 클릭하시면 되고요. 둘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둘 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끝이 났고요. 공부방이나 레포트 링크 받으실 여러분들의 이름,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적어주시고 안내 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면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오기재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틀리면은 공부방 입장도 안 되고 레포트도 못 받아보기 때문에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받아볼 핸드폰 번호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요. 자,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링크가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잘 입력했다면은 이렇게 뜰 거고요. 잘 입력하지 않았다면은 안 뜰 건데, 그래서 번호 입력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위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그쵸? 주코치 무료 주식 공부방의 링크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제가 있는 공부방에 입장이 돼요. 맨 아래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들어가기 클릭하셔가지고 주식하실 때 한켠에 켜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아까 별 4개 기업으로 가운전선이 있었다. 그리고 BHI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한창 우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재료였을 때도 우선 부각을 받기 전에 제가 HJ중공업이라는 기업을 별 4개로 드렸었어요. 7월 10일에. 이때 조선주들이 그렇게 부각을 크게 받고 있진 않았죠. 당시에 HJ중공업이 주가가 7,800원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HJ중공업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 7월 10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배, 5배 가량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잭팟이 터져버리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만 우리가 잘 이용을 한다면은 안전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죠? 꽤나 큰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좀 큰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주코치가 좋은 종목 알려주더라, 좋은 정보들 좀 주더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주식 공부방 아래에 있는 대장주 레포트 링크를 클릭하면은 또 이번 달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인가, 조매니저님과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로 작성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일부 공개 영상이에요. 일부 공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 100%, 2배까지 보고 있는 이 기업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은 권장 매수가, 그리고 분할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여력 있는 이 기업이 뭔지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실제로 제가 분석한 이제 10월의 대장주가 뭐였냐면은 이게 네오셈이었죠. 네오셈. 이제 업로드한 날짜가 9월 29일이었는데, 자, 이때 보시고 매수를 했다면은 네오셈이 이제 9월 29일이 딱 여기에요. 완전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정확히 눌림에서 공유해드렸고, 이후에 지금 상승한 뒤에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공유받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6월 달에 말씀드린 기업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게 원익홀딩스였어요. 원익홀딩스. 당시에 주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이후에 원익홀딩스가 얼마가 됐냐면은 지금 3만원까지 올라왔죠. 6월에 대장주였으니까 여러분들이 6월달에 담아놨다면은 여기가 이제 6월달이죠. 여기가 요 박스권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대장주였다라는 거죠. 이후의 흐름이 이래요. 이번에 또 11월달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잭팟이 날 수 있는 기업이 뭔지 이 레포트를 보면서 매매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렇게 공부방뿐만 아니라 레포트도 이용하시면서 도움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주식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일반인도 전부 다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검증된 전문가인가,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검열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도권의 자문사 출신 전문 인력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공식으로 인정을 한 투자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쵸, 저의 이름과 자격 구분을 보시면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다생 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격을 갖췄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전 매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또 많이 노력해 왔었던 만큼 지금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좀 어필을 잠깐 해봤고, 유튜브라는 게 또 사기 집단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출신인 유튜브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장중에 도움을 드리는 주식 공부방도 체크를 하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세 가지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오늘의 대장주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 HBDC 국산화에 대비를 해서 5천억 수준으로 이 공장을 증설 중이에요. 이때까지 가장 많은 투자입니다. 그러면서 HBDC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충남 당진에 5천억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우선 국내 최초로 525kV급의 HVDC 케이블 시제품을 공개했고요. 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사업자로 선정한 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변압기의 제품이 몇 킬로볼트라고 했습니까? 500kV예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를 커버할 만한 이 케이블을 이제 대한전선이 이번에 시제품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정부 프로젝트를 겨냥한 시제품 공개뿐만 아니라 증설,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좀 대장주격으로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전선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한전선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28,00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제가 말씀드린 1차 저항선에서 그렇죠? 저항을 이번에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에 주가가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4%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윗꼬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다 터치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급락이 좀 약해졌다. 앞에 있는 매물대가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미국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뭐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매물대가 약해졌으니까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돌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바닥자리가 올 때마다 담아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21,500원 구간부터 그리고 요 24,000원 초반 구간대까지는 매수 존으로 가지고 가야 해요. 요 자리에서 그쵸? 매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가 수준도 좋아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볼 때 워낙에 긴 기간 우하향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부터 그쵸? 2024년 초까지 우하향이 강하게 나왔고, 24년부터는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거래량이 사실상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꺾이기 시작할 때 매도를 소화하는 이 매수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죠.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입 구간부터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견조한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근 2주 만에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2주 만에 이 가파른 하락을 다 소화를 했어요. 그것도 그쵸? 거래량도 꽤나 동반을 시키면서 이렇게 급락이 굉장히 길었었던 구간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돌파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채널을 좀 이용을 하면서 눌렸을 때 담아가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담아두고 눌림 버티면서 올라갈 때 그쵸?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선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좀 좋았어요. 나름 지수가 장 초반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대한전선이 곧바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는 매물대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자리에서는 막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최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저항이 강했을 뿐더러 이제 지수도 좀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를 안 하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지수 회복이 될 때 곧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이 양봉이 나올 때 대한전선은 대장주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있어요. 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고속도로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자,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28,000원 구간도 좋다라고 봐요. 28,000원에서 1차 매도하셔도 다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해도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이고요. 그쵸. 500kV급의 HVDC 변압기 기술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과 함께 이런 대형 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점만 해도 굉장히 주가 가치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일진전기도 이 교류 변압기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500kV급의 교류 변압기를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류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다른 이제 사업자들 대비해서 몸집이 많이 작습니다. 일진전기. 이제 시총이 지금 3조도 안 되는데, 이 다른 기업들은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점핑이 되면서 뭐 10조, 20조, 30조까지 몸집이 커졌지만은 일진전기는 그쵸, 변압기와 전선을 또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몸집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HVDC 국산화를 통해서 사실상 성장률이 가장 좋은 것은 일진전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한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진전기의 일봉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신고점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거래량도 빠지면서 시장 하락에 눌림이 나왔지만 오늘 어때요? 좋아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름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은 일진전기는 약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잘 버텨졌어요. 그리고 윗꼬리의 자리를 보시면은 이것도 그쵸, 대한전선과 같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허물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력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이 성격이 강한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전에도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윗꼬리로 소화를 하니까 다음에 곧바로 돌파를 해줍니다. 이 자리도 하락이 나오면서 최저점이 형성이 됐었는데 윗꼬리 달린 영망치라 그러죠. 영망치가 나오니까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돌파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윗꼬리가 나온 영망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바닥자리 같은, 그쵸, 이런 상승 흐름을 이후에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진전기를 5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진전기의 5분봉입니다. 우선은 장 중반까지 굉장히 지수가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종가 때 지수가 나름 좀 회복이 됐어요. 자, 코스피에 편입이 된 기업이니까 코스피를 같이 볼게요. 코스피의 5분봉입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나름 지수가 다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진전기도 커플링을 해주죠. 그만큼 지수와 좀 커플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코스피의 일봉이고요. 그리고 일진전기의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그리고 일진전기 어때요? 일진전기가 훨씬 더 상승 흐름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성격이 코스피와 커플링을 하지만서도 일진전기는 올라가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수 회복에 거의 뭐 레버리지급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력주들은 너무 지금 레드오션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이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깔려고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미 충분히 깔린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다 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야 양산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실증 단계에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들에 대한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AI 반도체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챗GPT와 견줄 만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하나둘씩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예를 들어 이제 선두했었던 오픈 AI 같은 기업은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 소모를 훨씬 더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그쵸?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이제 주가들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눌림을 잘 이용해야 된다. 다시는 안 올 눌림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일진전기 같이 봤고요.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짧게 보실 때는 8만 원까지 보시고, 조금 더 내가 빨리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이전 고점 67,900원 1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이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제가 이제 50만 원에 한번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쵸? 제네럴 일렉트릭 버너바와 함께 HVDC용 그쵸? 변압기 국산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 최대 용량인 500메가와트급의 전압형 HVDC 변압기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가 프로젝트 이제 주관사 중에서 가장 빨리 개발한 기업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500메가와트랑 킬로볼트랑 또 다릅니다. 메가와트는 이제 용량, 그러니까 5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킬로볼트는 속도입니다. 속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고압 직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멀리 빠르게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메가와트보다는 킬로볼트가 이제 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와트를 이용한 킬로볼트의 국산화가 필요한 겁니다. LS 일렉트릭도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또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면서 이미 누적 수주액이 1조를 넘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렇게 HVDC를 좀 주관하고 선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S 일렉트릭의 일봉이에요. 우선은 좀 음봉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음봉이 좀 컸는데요. 지금 나름 종가 때 회복을 해줬어요. 역시 변압기 쪽의 흐름이 지금 아주 좋고 보시면은 이제 일봉을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매물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최근에 만들어진 매물대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낮은 종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많은데 저는 이 40만 원 그리고 45만 원 요 자리는 계속해서 담아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에도 그래요. 이 11선 보라색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회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지지하면서 완전히 우상향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파동이 큰 게 하나가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은 보라색 선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죠. 다음 주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해버리면은 그쵸? 자, 그러나 이탈하더라도 곧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수 존을 가지고 가야 해요. 이탈에도 담아야 하는. 지금부터 유심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수 비중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다가 이번에 매수로 다시 들어왔어요. 사실상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44만 원, 43만 원 수준의 가격이었을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는 주구장창 팔았어요. 왜? 개인들이 매수하려는 성격도 강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가격임에도 이제 투자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지금 공포감을 느끼면서 물량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개미 털기가 사실상 성공적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좀 짧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신고점 흐름에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재료고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재료예요. 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림들을 잡아야 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봤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최종 가격입니다. 이전의 가격과 똑같은데 자, 60만 원 전에 여러분들이 팔려면은 50만 원에서 한 번 더 막힐 수 있어요. 쉽게 돌파지는 못하지 않을까. 윗꼬리가 달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력 관련해서 특히 서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증시 하락이 오더라도 이런 큰 흐름을 잡으면 우리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전 과거 사례들을 봐도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하락장을 겪는 게 아니죠. 사실 국장하시는 분들은 특히 하락장을 이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익숙해도 아픈 건 아픈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큰 흐름을 같이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전선 그리고 이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한번 참고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분할 해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매매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 정예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